자, 프린트물 채점합니다. 프린트물 1번 끓는 점, 2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중류, 낮은, 높은, 6번에 끓는 점,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 온도계를 가지 달린 부분에 설치한다. 10번에 2번, 11번 5번, 12번 4번, 13번 4번, 14번 4번, 15번 1번, 16번 1번, 17번 5번, 18번 1번, 19번 4번, 20번 2번, 21번 1번, 22번 1번, 23번 2번, 24번 싱싱한 달걀, 소금물, 오래된 달걀, 25번 1번, 26번 밀도 차이, 잘 섞이지 않아야 된다. 27번 3번, 28번 2번, 29번 사염화탄소 물 에테르. 질문. 9번 물과 에탄올을 분리한다. 이때 물과 에탄올을 분리할 때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 뭘 이용한다? 끓는 점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럼 끓는 점이 했을 때 얘를 온도계를 물과 에탄올을 그 밑에다 담궈 놓으면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온도계를 저 위쪽으로 꼽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를 거기 가지 달린 시험관 위쪽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돼요. 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오늘은 교재 90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혼합물에 분리해가지고 6단원 마지막입니다. 자, 6단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에 또 복습하면은 우리가 앞에 6단원에서 물질의 특성을 공부를 했고, 물질의 특성 4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겉보기 성질, 두 번째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세 번째가 밀도, 네 번째가 용해도. 이 물질의 특성은 요 4가지는 물질마다 어떻다? 물질마다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혼합물은 뭘 혼합물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분리시킬까? 이게 혼합물의 분리다.
그러면 혼합물을 분리시키면 그 순물질의 고유한 무엇을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물질의 특성 끓는 점을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배웠니? 증유장치라고 배웠죠, 그렇죠? 이 증유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류장치는 어떤 거? 액체를 어떻게 기체 기화시켜서 먼저 끓어 나오는 물질을 다시 어떻게 액체 상태로 액화시켜 가지고 물질을 얻는다. 이게 증류장치였습니다. 얘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끓는 점이 다르고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 그렇지. 잘 섞어야 된다. 잘 섞이는 물질을 분리시킬 때는 끓는 점을 이용을 한다. 두 번째는 밀도를 이용한 거. 밀도를 이용한 거. 양이 많을 때는 뭘 이용한다? 분별 깔때기 사용을 하고,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트 사용을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 밀도가 낮으면 어느 쪽? 위쪽. 다른 표현으로 뜬다라고 표현하고, 밀도가 높으면 어디 쪽? 아래쪽. 우리가 가라앉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밀도를 이용할 때의 특징, 당연히 밀도가 다르고 이번에는 잘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 지을 때 끓는 점을 이용을 해서 분류하는 것 대표적인 게 누구였니? 물과 에탄올이고 술, 알코올. 얘는 누구였다? 물과 에테르였다.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 많이 낚는다라고 이야기했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용을 한 거예요.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고 이번에는 용해도를 이용한 거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혼합물 분리. 우리가 앞에서 다시 돌아가면은 교재 70페이지에 공부했었는데 용해도가 뭡니까? 용해도 기준이 있다 그랬다. 물 몇 그램?
물 100g 속에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이야기했다. 기억납니까? 해봅시다. 물 더하기 순서 바꿔볼까? 자, 소금 더하기 물은 뭐가 되니? 소금물이 되죠,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요 소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용질이라고 하고,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용매라고 이야기하고, 두 개 섞여 있는 소금물 같은 경우를 뭐라고 그런다? 용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요때 요렇게 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용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제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요때 석출량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석출량. 온도를 낮췄을 때 얘는 고체로 만들어져서 석출되고 나머지는 석출 안 되고, 요 석출량 되게 중요했었는데, 석출량은 뭐 곱하기 뭐 빼기 뭐? 처음 온도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빼기 누구? 냉각시킨 온도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요게 석출량이에요. 요 석출량을 요거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하는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혼합물에 분리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재결정. 요게 시험 문제 겁나게 잘 나오는데 엄청 쉽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재결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고체 혼합물, 예를 들어서 고체 혼합물이라 그러면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이 섞여 있다 치자. 이 고체 혼합물을 어떻게 한 다음에 용매에 녹인 후, 자, 요까지를 뭐라 그러니? 고체 혼합물을 용매, 물에 녹였어. 녹이는 과정을 요까지를 뭐라 그러니? 그렇지. 용매 시킨 다음에 둘 다 물에 녹인 거야. 그래서 용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니? 다시 어떻게? 냉각시켜. 다시 냉각시키게 되면은 하나는 석출되고 하나는 석출 안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한다. 이해됐습니까?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을 다 물에 녹인 다음에 온도를 참 낮추면은
붕산만 고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고체로 남고 염화나트륨 다 아직 액체로 있어. 그럼 쭉 따라 불어버리면은 여기는 염화나트륨, 고체 있는 붕산 이렇게 해서 두 개 분리한다. 이게 재결정이라고. 녹인 후에 다시 고체로 만든다. 그럼 얘는 아주 쉽게 말하면 고체를 뭘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 액체를 다시 뭘로 만든다? 고체로 만든다. 이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걸 뭐라 그러냐? 이 과정을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 용해가 아니라 이번에는 융해라고 해요. 융해. 그 다음에 액체를 다시 고체 만드는 거 뭐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융해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용해시켜. 용해. 왜? 물에 의해서 녹이기 때문에. 지 스스로 녹는 것은 융해고 다른 물질에 의해서 녹는 것은 용해. 용해시킨 다음에 다시 냉각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 고체 물질을 섭술하여서 분리시킨다. 이게 재결정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온 거 잘 보세요. 겁나 잘 나오는 거. 용해도 그래프. 이 용해도 그래프 보고 섭출량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끝나고 쓴 팁을 드릴 거예요. 팁 보면은 엄청나게 쉬워요. 자. 용해도 그래프인데 이게 용해도 이게 온도. 얘가 붕산, 얘가 염화나트륨, (60도씨) (50도씨) (40도씨) 잘 보세요. (40g) 60g 20g 50g 이렇게 있다 치면은 60도씨 온도에 붕산과 염화나트륨을 각각 몇 g씩 녹였냐면은 40g씩 녹였다. 50g이라고. 50g 녹였다 진짜. 이때 온도를 몇 도씨로? 4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누가 얼마
석출될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가요. 이렇게 시험 문제. 그러면 아까 석출량은 어떻게 해? 처음 녹아있는 용질의 양 몇 g씩 녹아있니? 염화나트륨도 40g 녹아있고 누구도? 붕산도 얼마? 40g 녹아있다. 요거 빼기 냉각시킨 온도에 녹을 수 있는 양질의 양. 자, 붕산 같은 경우는 40도씨에서 얼마만큼만 녹일 수 있다고? 20g 녹일 수 있다. 그러면 빼기 20g. 그럼 얼마? 20g이 석출된다. 이렇게 됩니다. 염화나트륨 봅시다. 염화나트륨 40g 빼기 40도씨에도 얼마 녹일 수 있다? 50g 녹일 수 있다. 그럼 얘는 50g 녹일 수 있다. 빼면 석출되는 게 없죠? 됐니? 그럼 20도로 온 냉각시키면은 붕산을 어떻게 고체로 석출된다. 그래서 붕산을 분리한다.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팁 들어갑니다. 너희들 알아보겠어요. 시험 볼 때 학교에 그 어떤 애들도 알려주시면서 알겠죠? 시험 문제에 이렇게 용해도에서 용해도 촬영이와 혼합물에 불리나면 무조건 염화나트륨은 들어갑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 이렇게 무조건 염화나트륨이 들어가는데 염화나트륨은 석출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누가 몇 그램 석출되는가 하면 염화나트륨 일단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답이 아니다. 염화나트륨 답이 아니에요. 그럼 염화나트륨과 붕산이면 염화나트륨 아니고 붕산만 찾으면 돼요. 붕산 몇 그램 찾으면 된다. 됐죠? 붕산 몇 그램 찾는 것도 붕산에서도 요거 빼기 냉각시키는 온도 끝입니다. 겁나 쉬워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물 육 번 봐. 6번. 6번. 그럼 일단은 몇 번은 답이 아니니? 3, 4, 5는 답이 아니다. 염화나트륨 무조건 답이 아니라. 됐죠? 그럼 이제 붕산만 보면 된다. 붕산 80도씨에서 몇 g씩 녹였대? 20g 녹였다. 20g 빼기 20도씨에서는 붕산 몇 g 녹일 수 있대? 표에서? 그래, 빼면 끝나. 그럼 얼마가 되니? 손가락으로 해야지. 정답. 이게 시험 문제 나와. 겁나 쉽죠? 애들은 근데 몰라. 일단은 뭘 알아야 된다? T만 안 돼. 염화나트륨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염화나트륨 정답 아니고 처음 온도에 녹아있는 불암 빼기 냉각시킨 온도의 불암 빼면 끝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풀 수 있겠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80도씨에서 몇 g 녹아있다고? 20g 녹아있다고. 20g 빼기 몇 도로 냉각시켰어? 20도로 냉각시켰대. 20도에서는 폐에서는 지금 몇 g밖에 못 녹는다 그래 돼 있어? 4.9g밖에 못 녹는데.
빼면은 얼마? 15.1g 누구? 이상구. 그럼 염화나트륨 한번 볼까? 염화나트륨 20도에서는 얼마큼 녹을 수 있니? 36.3g 녹일 수 있대. 근데 지금 20g 녹아있으니까 그대로 다 녹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답이 아니다. 됐나요? 8번 갑니다. 8번. 프린트물 8번. 바로 답 나와야 된다. 일단 대윤아 몇 번은 일단 정답이 지어야 되니. 그래 1번 2번 일단 제껴야 된다. 염화나트륨이니까 제껴. 그러면 누구만 보면 되니? 질산칼륨만 보면 된다. 서연아 질산칼륨 지금 몇 그램 녹아 있다고? 문제에서. 아니 문제 읽어봐. 그 질산칼륨 몇 그램 녹아 있다고? 70. 그래 그럼 70g 빼기. 몇 도로 냉각시켰어? 10도로 냉각시켰다. 10도 온도 10도 찾아가지고 그 점선 10도 찾아가지고 찍으니까 얼마나 돼 있니? 얼마나 돼 있니? 20g. 그래 20g 빼면 끝나. 그게 정답이야. 그럼 뭐니? 질산칼륨 50g. 이게 정답이야.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교재를 볼까? 이제 여러분들 너무 쉽게 보시는데 96페이지 4번 5번 봅시다. 4번 5번. 아니 4번 5번 일단 4번을 냅두고 5번 풀어보세요. 5번 5번 문제면 거기 표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정연아 최소한 몇 번은 정답이 아니니? 3, 4 5번은 정답이 아니야. 염화나트륨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럼 붕산만 보면 돼. 지금 붕산 맨 처음에 몇 그램 들어가 있다고? 10g 들어가 있다고. 근데 몇 도씨로 냉각시켰대? 20도씨로 냉각시켰대. 20도일 때는 얼마 녹을 수 있는데? 5g 녹을 수 있는데. 근데 정답은 몇 g이야? 5g. 7.5. 얼마? 몇 번? 1번 또 1번 또 1번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포인트 뭐? 그렇지, 물 50g에 모두 녹인다 그랬어. 항상 기준은 물 몇 그램? 100g. 그러니까 2배로 해야 되는 거야.
몇 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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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7.5g인지 알아? 잘 보세요. 물 50g이야. 지금 물 50g. 물 50g에 쌤 염화나트륨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붕산 몇 g 녹아 있어? 붕산 몇 g 녹아 있다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 붕산 몇 g? 10g 녹아 있대. 10g. 됐죠? 근데 거기서 용해도 그래프는 몇 g을 기준으로 한 거야? 100g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 용해도 그래프는. 그럼 100g일 때 20도실 때 20도실 때는 얼마라 그랬나? 5g 녹을 수 있대. 그럼 물 50g일 때는 몇 g 녹을 수 있다고? 물 100g일 때 5g 녹을 수 있으니까 물 50g에는 2.5g 녹을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지금 10g 있으니까 2.5g밖에 못 녹인대. 그럼 10g 빼기 2.5 하면 7.5g이 섭취된다. 물 100g이 기준이에요. 됐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98페이지 13번. 이제 T 알았다. 뭐는 답이 아니다? 염화나트륨은 답이 아니다.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 질산칼륨만 찾으면 된다. 서술형이니까 g수 적어줘야 됩니다. 정답 다 풀었니? 재윤아 지금 맨 처음에 몇 g 녹아 있대? 질산칼륨? 60g. 60g 빼기 20도씨로 냉각시켰는데 20도씨 땐 질산칼륨 몇 g 녹일 수 있대? 31.9g 빼면은 얼마? 28.1g. 질산칼륨 28.1g.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됐죠? 쉽죠? 됐나요? 대답 안 해. 이거 T 모르는 애면은 둘 다 계산하는데 우리는 팁을 알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은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산칼륨 아니면 붕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만 염화나트륨 빼고 나머지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재결정을 이용하는 예 뭐 있을까? 재결정을 이용한 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첫 번째 정제된 소금 얻기. 너희들은 모르지. 근데 누구는 안다? 잘 봐. 바닷물을 우리가 증발시켜가지고 소금 얻거든. 근데 바닷물에는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니? 염화 마그네슘도 있어.
그러면 염화 나트륨하고 염화 마그네슘은 각종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난 염화 나트륨만 얻고 싶어. 깨끗한 소금만. 왜냐면 이 염화 마그네슘은 무슨 맛? 쓴맛 난다. 그래서 짠맛만 얻고 싶어. 그러면 소금을 만든 다음에 이 소금의 안에는 염화 나트륨도 있고 염화 마그네슘도 있어.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 물에 녹여버려. 물에 녹여버려. 물에 녹인 다음에 살짝 냉각시키면은 어떻게? 염화 나트륨은 그대로 물 속에 녹아 있고 나머지 염화 마그네슘이나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된다? 녹아버려. 알맹이로 석출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만 딱 따라 보면은 딱 어떻게? 소금물만 남는다. 그럼 걔네들 증발시키면 깨끗한 소금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금 먹으면 천일염이나 이런 소금 먹으면 짠맛만 난다. 근데 염전에서 그 갓 얻은 소금 먹으면은 짠맛 나고 쓴맛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제된 소금 먹기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통합과학 시간에도 또 공부할 건데 합성 의약품. 합성 의약품 먹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니? 머리 아플 때 먹는, 아플 때 먹는 이 성분이 타이레놀에 들어가 있어요. 아스피린. 이게 통증을 약하게 시키시는 의약품이에요. 요게 우리 열매에서 추출하거든. 열매에서. 그럼 열매에서 추출하면은 아스피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추출물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추출물 했을 때 이 재결정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섭취시켜버리고 아스피린만 어떻게 따로 빼가지고 다시 굳혀버리면은 아스피린만 남는다. 이렇게 합성 의약품 얻는 방법도 재결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됐죠? 그러면은 요거 그림을 그리면은 교재 옆에 90페이지 옆에 보면은 요게 재결정 그래프예요. 아니 그림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소금이랑 붕산이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니? 물 속에 다 녹이는 거야. 물 속에 녹였어. 그러면은 뭘로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액체로 만들었다. 이 액체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한다. 용해시켰어. 그럼 요 물을 이제는 어떻게 재결정을 시켜야 돼. 이 재결정을 시키는 그림이 거기 깔때기다 이렇게 따르는 그림이죠. 깔때기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부으면은 아까 소금은 그대로 석출 안 되고 붕산만 석출돼 가지고 붕산이 여기 남는다. 고체가 생겨가서 남고 뭐만 여기 소금물만 내려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요 소금물을 다시 어떻게 증발시켜버리면 물은 날아가 버리고 뭐가 남는다? 소금만 남는다. 그럼 소금하고 붕산하고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교재 그림으로 보면은 95페이지. 그게 첫 번째가 끓는 점,
두 번째가 밀도, 세 번째가 재결정. 요거 그림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제 1번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94페이지 유제 1번. 몇 도로 냉각시킨데 20도로 냉각시킨데 20도씨는 질산칼륨 85 빼기 31.9하고 황산구리 18 빼기 20하고 그러면 속출되는 건 누구야? 질산칼륨 얼마? 53.1 이렇게 됩니다. 정답.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유제 2번입니다. 유제 2번 자세히 보면은 아끼지 말아야 되니까 물 몇 그램? 그렇지, 물 50g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일단 염한 앞으로는 답이 아니네. 붕산만 답이네. 붕산 5g 섞여 있네. 5g 빼기 20도 냉각시인데 선생님 20도에서 붕산 5g이니까 5g 빼기 5g이니까 그럼 0g이네요? 아니지. 50g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빼줘야 된다? 2.5g.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붕산 2.5g이 정답이 된다. 굿. 잘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쩌라고. 진짜 이거 이거지. 이런 거